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레이더라면은 수급적으로 좀 특이 현상이 나타났던 중요한 날임을 다들 인식하고 계셨을 테고요. 실시간 방송에서 그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날입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이 풋옵션으로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던 날이죠. 중간에는 이제 베팅 기준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에 야간 선물이 0.27% 하락 마감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898억 원의 매도가 잡혔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제 900억 선이 잡히자 아침 시간에는 조금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0.49% 하락 출발 후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으로 몰리면서 상승했고요.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었죠.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해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까 우려되면서 전망대로 동결했고 10월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발표가 잠시 후에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과 장 마치고 델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7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입니다. 당일 기준 콜옵션은 104억으로 평균 수준, 풋옵션은 139억으로 평균 수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3만 주 신청했고요. 오후 2시 52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잭슨홀 미팅 이후 지속적으로 출렁이면서 8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은 467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05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 전망도 540억 달러로 예상치 대비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중국 리스크가 거론되면서 선반영 이슈가 부각되어 시간에는 3%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50% 수입 관세를 부과한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그 부당성을 따지고자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라질 관세 영향으로 미국의 커피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에리크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대표 복지국가 프랑스가 GDP의 114.1%에 달하는 수준인 3조 3천억 유로의 국가부채로 인해 IMF 구제금융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건정성은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당시 스페인 103.5%와 포르투갈 96.4%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거고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했고요. 텔레그램 파생반 내지 구독자 방에도 일부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파생반에는 뭐 디테일하게 다 언급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걸 요약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들이 장 초반 흔들림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1차 지지 라인, 자, 어제와 동일한 자리였는데요. 어제는 426.85까지 갔고 오늘은 0.3 언더가 나오면서 426.5까지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일 저점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언더슈팅 나온 다음에 바로 여기 1차 지지네 하면서 터닝했고 그 다음에 요 흔들림에 이제 터닝했고 그 다음에 V턴이 나온 뒤 지속적으로 위클리 풋옵션을 사들이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위클리 풋옵션을 사들이면서 자 여기 개인들 위클리 풋옵션 잠시 보면요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렸죠. 그래서 거의 2시 직전까지 보면은 70억대 77, 8억을 사들이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거의 기록적인 수준이었죠.
장중 베팅 기준 최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은 상승장에 계속 풋옵션을 사들이면서 마치 2022년 2월 17일 같은 장중 급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에는 점심시간 때까지 이렇게 시장이 1.55%까지 상승하다가 갑자기 점심시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갑자기 급락했고요. 다시 그걸 말아 올리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몰렸던 상승을 1.5% 정도까지 하니까 개인들이 만기일, 위클리 만기일에 풋옵션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가 갑자기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시장은 급락했으니 개인들의 풋옵션이 순간적으로 최대 최저점 대비 100배에서 200배가 갑자기 크게 상승하면서 이런 큰 휩소가 출현하면서 다 개인들의 풋옵션을 거의 다 익절시켜줬던 날이고, 심지어 이날은 종가상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들이 역방향을 모으다가 한 번에 대박난 희귀한 케이스였죠. 근데 이 희귀한 케이스 몇 번 보이지도 살면서 몇 번 크게 보이지도 못할 텐데 이거를 오늘 기대하는 모습을 개인들이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계속 풋옵션을 모으다가 결국에는 자멸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에는 일부 살려줬지만 이미 다 죽은 상태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손실을 조금 축소할 수는 있었어도 대세를 판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중 숏 포지션의 메리트 없이 롱 포지션으로만 천천히 올라오다가 432.5 중요한 자리죠. 432.5는 이번 9월물 싸움의 핵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트 자리라고.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에서 다시 고민하던 시장은, 자, 제가 1차가 지지는 426.8로 잡아드렸고 언더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저항점은 432.5로 이 자리가 딱 432.5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쫙 그어보면은 이렇게 432.5를 저항 삼아서 눌린 다음에 그 자리가 돌파된 다음에 지지받고 있죠. 자,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 효과를 받는 거 그대로 원리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내 개인 위클리 풋옵션 증가와 선물 매수 증가로 인해, 자, 풋옵션 위클리 개인 계속 증가했고요. 선물 차트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거의 2시 정도까지 7천억대까지 8천억대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증가, 자, 요거는 여기 외국이 생략됐습니다. 개인 위클리 풋 증가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 증가로 인해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전 두 차례의 왕개미 콜옵션 매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장의 스타일을 보고 오전에 아침에 일찍 오늘 같은 날 고가 부근에서, 이제 고가라고 생각하는 부근에서 왕개미 콜옵션이 개입될 수 있는 날이다. 요즘 자주 보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날 들어오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왕개미가 들어올 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로 오늘 점심시간 다 오기 전에 두 차례의 왕개미 콜옵션 매수가 1차 입질, 그 다음에 2차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개인들 콜옵션을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콜옵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개인들이 위클리 쪽에서는 풋옵션을 계속 증가시켰던 상태, 60억대까지 증가시켜서 이때가 아마 66억 정도를 보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콜옵션이 이제 35억, 약 70억. 에서 풋옵션이 약 70억, 그 다음에 월물 콜옵션이 한 35억이니까 2배 정도 풋옵션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그러고 나서 개인들 왕개미 콜이 어떻게 됐어요? 약 35억까지 간 다음에 주춤거렸죠. 그러니까 위클리 풋이 더 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왕개미 콜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미끼를 던지면서 방해를 줘도 돌파가 나왔죠. 왕개미 콜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박중서 왕개미 콜옵션 이렇게 검색을만 해보시면은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8, 9분 정도짜리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왕개미 콜옵션 화이팅 이런 영상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장중에 왕개미 콜옵션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차례 완개미 콜옵션 매수의 개입이 있기도 했는데 이때 잠시 주춤거리던 시장은 지속적인 수급 확대에 상승을 이어가다가 오후 2시 이후 당일 청산 마무리 과정에 의해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9월에 중요한 옵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432.5, 그렇기 때문에 저 싸움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420 언더로 빠졌을 때도 다시 거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빠졌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얼마 전에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죠. 418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을 때, 420 언더일 때 제가 이거 옵션 싸움 이번에 432.5 싸움 생기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내 금방 거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고자리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기어코 거기까지 다시 끌어올렸고 오늘도 야간 선물 432.5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 옵션의 계산법에 의한 그 싸움에 다시 그 싸움 자리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직 어느 쪽으로도 그 위아래 배팅이 제대로 된 방향성 배팅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개인들의 풋옵션을 일부 뺏어가며 하락 마감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익이 줄고 금융투자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종료되었고요. 투시는 선물을 종가에 약 2,400억 정도 신규 매수 진입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록적인 위클리 옵션 수급 대비 시원하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느릿느릿 천천히 올라간 이유는 내용 수급 차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내용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뭐 시간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 시간에서 얼마 많이 하락하지 않은 거죠. 원래는 엔비디아의 옵션 베팅이 기관들이 양매수 베팅이 돼서 약 6% 정도 위아래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치보다 더 좋은 결과치로 인해서 내려가는 게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 내려왔네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베팅했던 양매수는 거의 다 손절이 되었거나 큰 재미를 못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본장도 아니고 시간이니까 엔비디아 본장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 것도 무리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GDP 수정치 대기하는 것도 있고 내일 PC 대기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었죠.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일단 못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약세 7만 원도 오늘 못 넘어가서 끝났죠. 그 다음에 위클리 콜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물량이 있었죠. 그 개인들 콜 물량을 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누르면서 개인 콜도 잡으면서 올라갔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완개미 콜옵션 진입이 되어서 방해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일봉상 빗각 추세대를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요거의 제한적인 형태가 지금 진행됐을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432.5라는 9월물 옵션 게임의 핵심 자리 저항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내용 아침부터 오후 1시 51분까지 타임라인식으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혜원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아마 트레이딩에 좀 도움을 이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십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시간대마다 포인트들을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포인트들을 계속 올려준다면 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을 보시고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문의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8시 46분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귀하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의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여기다가 시간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한다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장이 되겠죠. 자, 8시 46분은 프리장 첫 분봉부터 기준음봉 역할을 하는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나 외국인은 바로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순간적으로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나 이 기준 음봉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일단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 하락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언더슈팅이 살짝 있긴 했지만 약간 페이크봉 V턴이 나왔던 거죠. 차트에 표기해 드렸고
9시 2분에는 엔비디아 실적 영향에 따른 SK 하이닉스 하락에 조선주 하락이 추가되면서 장 초반 흔들림이 생기고 있으나 수급적인 압박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수급으로 매도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거의 크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전환될 수도 있겠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전일까지 들어온 개인 위클리 콜은 다 녹았고 오늘도 개인들은 약간의 콜옵션 매수 우선으로 시작은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매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양매수를 사실 계속 유지했어요. 사실 원웨이성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개인들의 포지션은 양매수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풋옵션을 하도 많이 태우니까 풋옵션 중심의 양매수가 됐던 거죠. 완전히 콜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약간 풋옵션이 계속 집중되니까 풋옵션을 계속 녹이는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거지, 천천히 도망갔던 건지 콜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와 다르게 양매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지나갔던 거지, 균형을 맞추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지. 실제로는 양매수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세. 만약에 양매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면은 이 정도 수급에서는 상승 쪽으로 플러스 2% 이상 가지 않았을까, 2, 3%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9시 5분에는 프리장 시작할 때 떨어진 것도 외국인은 받아주고 본장 시작하자마자 종목들에 의해 떨어진 것도 외국인 선물은 받아주는 아침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차 지지 걸렸죠?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 생각이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밑으로 밀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 다음에 9시 8분에는 아침에 한 팀장님,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는 한 팀장님의 관심 종목, 매매 종목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어제 종목이었던 원익홀딩스가 10% 이상 강세를 보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종목이었던 네오크레마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이 각각 7%대와 12%대 강세를 보이는 시간이 아침 9시 8분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단타용이죠, 단타용. 그 다음에 9시 8분에는 이제 상단 이평이 3개 뭉쳐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돌파 생각해야겠죠. 워낙 힘이 개인들이 위클리 풋이 확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돌파 유념해서 봐야 됐던 시간입니다. 강한 저항이 돌파되면 그 자리는 지지,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위클리 풋 옵션이 계속 올라오면서 자, 이 자리를 멈칫멈칫거리고 자, 순간적으로 9시 봉에 올라왔던 걸 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돌파 상승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9시 12분에는 오늘 조선 섹터는 상승, 하락 종목이 뒤섞여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강세고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조정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당 이제 기준 음봉 자리는 이제 돌파해서 개인들이 위클리 풋을 쌓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장세였고요. 막힌 자리는 다 이제 돌파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9시 15분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을 체크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초반에 상승 포지션을 취했던 것. 이게 외국인들은 원래는 외가 양매수였는데 이게 실패한 다음에 빨리 결을 따라서 상승 배팅을 해서 취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균형 양매수화를 빠르게 시도했는데 그게 초반이었고 점점 풋옵션이 강화되면서 풋옵션이 우위에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이 미세하게 남아있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좀 강했는데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승으로는 오늘 되게 느리게 상승했죠. 그래서 금융투자의 콜매도 또한 오늘 상승 속도가 느리게 만들어진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9시 19분에는 엔비디아를 보고 시도했던 외국인들의 외가 양매수는 일단 장 초반에는 실패했죠. 따라서 외국인은 이번 주 위클리 옵션은 현재 손실이고 만회하기 위해 오늘은 결을 타려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을 철저하게 손실 구간으로 묶어두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을 철저하게 손실 구간으로 묶는다는 것은 개인들의 방향과 반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풋옵션을 계속 늘릴수록 시장은 상승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는 거였죠. 9시 22분에는 엔비디아로 인해 하락했던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시장은 함께 반등 중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좋았습니다. 원래 엔비디아 우려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오늘 60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00억대로 매수를 확대했고요. 외국인은 위클리 풋매도를 16억대로 강화하면서 하방 경직 효과를 주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올렸죠. 외국인들 품매도가 월물 이것도 블록딜로 나온 것 같은데 위클리에서 품매도가 47억까지 돼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주도 그리고 현대기아차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올라오는 것을 체크를 했던 거고요. 9시 27분에는 외국인이 엔비디아를 보면서 외가 양매수 베팅 해두면서 손실을 봤는데 그걸 오늘 위클리 품매도 금액을 늘리면서 만회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위클리 품매도는 17억만 다 먹으면 수익 전환이 추정되는데 실제로 4, 50억, 5, 60억까지 들어오니까 그냥 편하게 외국인들은 수익 전환이 될 수 있었죠. 상승만 하면 되니까. 9시 32분에는 외국인의 하방 경직 효과가 유지될 때까지는 눌림 롱 포지션이 유리한 구조겠죠. 그래서 오늘 롱 포지션을 보자라는 것을 강조드렸고요. 1차 지지에서는 크게 벌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V턴 이후 자 여기 1차 지지 라인 파생반에 8시 41분 42분경에 제가 오늘의 지지와 저항 자리를 늘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요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파생반에 계신 분들 중에 파생반 특강 1강 카페에 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있는데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그걸 여러 번 하셔야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의 위클리 만회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시 35분에는 외국인의 위클리 품매도가 20억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하방 경직 효과가 커진 거죠. 9시 38분에는 아직 볼린저 밴드의 제가 지금 오타인데요. 자, 여기 볼린저 밴드의 기억이 아니라 이격이에요. 이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 초반이니까 요쯤이네요. 이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요 시간대 중요 자리 돌파가 나온 시점 이후 볼벤 상단까지 열리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인 품매수로 몰리고 외국인 품매도가 많아지면 강세 흐름이 더 지속될 수 있고 금융투자의 콜매도가 부활하는 시점은 435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먼 구간입니다. 435 이상을 넘지 않으면 금융투자 콜매도가 부활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금융투자는 수익 마감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그 부근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일단 볼벤 상단 체크가 이후 1차 저항 자리를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432.5 자리죠. 그걸 체크해 드렸고요. 다시 위클리 포지션 체크를 해보면은 이때가 9시 44분이었는데 외국인은 계속 상방, 개인은 풋옵션 중심의 양매수, 근데 풋옵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금융투자 양매도 기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9시 46분에도 벌써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이 35억까지 늘어났었네요. 9시 51분에는 금리 동결 확률이 높지만 일부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있기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결이 됐을 때도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외가 양매수 실패를 오늘 품매도를 늘리면서 그 자체로 전체 수익을 내고자 역전하고자 프로그램 종목들과 함께 도망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 나왔고요. 9시 53분에는 개인 위클리 풋이 거의 40억 매수였고요. 시장 오늘 1순위 과제가 개인 위클리 풋을 녹이는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풋을 녹이기 위해 최소한 유지 내지 천천히 상승하는 거죠. 개인 위클리 콜매도가 430에 집중되어 있어서 어지간하면 430 밑으로 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430 택도 없었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9시 58분에는 외국인 위클리 품매도는 427.5에서 432.5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430 품매도임을 체크했습니다. 당일 진폭이 6포인트 근접하는 상태라서 일단은 조금 약간 완급 조절할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10시 1분에는 금융투자는 432.5 위클리 콜이 원래 양매도였는데 오늘 약한 매도였는데 오늘 매도를 없애고 매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쪽에 일부 금융투자의 베팅도 장중에 있었음을 언급드렸고요. 자,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 체크했고 쭉 수급 체크했고 10시 23분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숨고르기 중이다. 그래서 288계약 매수를 매매를 포함해서 살짝 매도가 나온 것을 포함해서 살짝 매도가 나왔다. 그러나 방향을 크게 틀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살짝 약간 조정을 보이는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10시 38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5천억 선 매수 자리에서 숨고르기 중이다. 그래서 그 자리가 432.5 1차 저항 테스트였습니다. 10시 55분은 1차 저항에서 고민을 하는 단계이지 외국인 선물 수급과 위클리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은 없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 432점에 걸리는 거지 실제로 이걸 돌아서는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고민을 하는 단계예요. 이제 볼벤 이격 축소가 빠르게 일어나는 수준의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변동성으로 확대로 가겠죠. 수렴했으니까 확장으로 가야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계속 올라오는 거 체크했고, 위클리 옵션 포지션 다시 한번 점검, 외국인 상방, 개인 품매수 중심의 양쪽 매수 조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 양매도. 자, 위클리 옵션 역사상 개인의 50억대 품매수는 역대 네 번째 기록임을 체크한 거, 아까 네 번째 기록임을 체크했고요. 요거는 이따가 밑에 올려 놨을 겁니다. 자, 밑에 아직 밑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시 15분에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가 아니고 2수급이라면, 만기가 아닌 상태에서 2수급이라면 원메이 수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강세 수급입니다. 다만 오늘은 콜옵션도 걸려있는 위클리 만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점도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 언급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17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6천억 돌파하고 있었고요. 11시 25분에는 오늘 개인은 438이 넘지 않으면 수익으로 나올 수 없고, 금융투자는 438이 넘지 않으면 손실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조금 더 러프하게 위로 확대가 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에는 수급적으로는 원웨이성 움직임이 가능한 수급인데요. 하방이 없고, 하방은 일시적인 거죠. 이게 2시 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1시 35분에는 초반엔 하락이었기 때문에 시점은 9시 2분 V턴 시점 이후로 봐야겠죠. 아침엔 하락이었으니 실제로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시 46분에는 11시 30분 이후에 왕개미콜 432.5에 입질 매수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아까 여기 개인 콜옵션 들어오는 시간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입질 매수. 그 다음에 물량이 크지 않아서 지켜봐야 하고, 현재는 출석 체크한 정도로만 봅니다. 자, 개인들이 여기 왕개미가 물량을 많이 치고 들어왔으면은 좀 더 하락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량 거의 없었고 바로 상승했죠. 그 다음에 11시 50분에는 오늘 위클리 개인 풋수급이 강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입질 정도로는 흐름을 크게 뒤바꾸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가던 길 갈 거라는 거죠.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32.5 저항에서 보였던 반응처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요 정도인 겁니다. 이렇게 완급 조절 정도. SK하이닉스 61선 돌파, 시장 상승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록 세운 건 이따가 여기다 올려드리는데, 이따가 보완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업데이트 해가지고. 12시 13분은 기록적인 개인 위클리 품매수 배팅에 의한 원웨이성 흐름이 나오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오전이 지나갔고요. 외국인 선물은 그때 7천억 매수를 돌파했었습니다. 이 위클리 옵션 수급에 왕개미 콜옵션 435와 432.5로 들어옵니다. 개인 위클리 풋옵션을 역대급 기록을 차지하는 왕개미 콜옵션의 진입이었죠. 누가 이길지 주목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승부처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일부 승부처 자리가 나왔는데, 왕개미 콜도 30억대까지 증가하고 위클리 풋도 66억까지 증가, 60억대까지 증가하면서 위클리 풋은 상승장을 만들고 왕개미 콜은 하락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승부처가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위클리 풋 옵션의 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지되면서 상승 쪽으로 더 진행됐고, 거기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또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거 체크해 드린 거죠. 개인들의 월물 콜옵션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여지없이 오늘도 왕개미가 들어왔다, 이걸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부처 구간이 되어가지고 시장을 좀 더 함께 보느라 점심시간 늦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보내면서 또 보충해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1시 34분에는 왕개미 콜 매수가 멈추고 개인 위클리 풋옵션이 75억까지 늘어나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8,600억대까지 증가하면서 이 해당 승부처에서 결국 롱 포지션이 일단 승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빅각 라인 깨지면서 조정이 나온 거고, 결국에는 432.5 콜프 승부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거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1시 39분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로 말씀드린 거 80% 확률이 종가 결제로 깨졌어요. 그 전까지는 유지되면서. 그 다음에 왕개미 콜이 약간 방해를 준 시간도 있었지만 상승 수급이 더 확대되며 올라왔다라는 것을 언급드리면서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기다가 파생반 텔레그램 정리를 했던 거고요.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이제 피보나치 확장과 이걸 반복하고 있고요. 488.3, 476, 466.8, 456 그리고 고가 445 부근은 위쪽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432.5를 끼고 위로 437.5 매물대, 아래로 424.5 매물대죠. 이 사이에 432.5 지금 싸우고 있는 자리, 이번 옵션물 싸움의 기준 자리죠. 이 자리에서 롱이 이기면 437.5, 숏이 이기면 424.5. 옵션 만기까지 남은 주요 일정은 이제 미국 GDP, 그다음 미국 PCE, 미국 고용보고서, 9월 정기국회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이 있습니다.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봉상 교차 빗각 자리 어느 쪽으로 힘을 싣는지, 자, 일봉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빗각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빗각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위쪽 돌파가 승리하느냐 이탈 유지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주목하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세팅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9월물 포함 이후에 9월물 포함해서 10월물, 11월물, 12월물 이후에 블록딜 옵션은 7월물 때 차차 월물로 들어온 관리 콜옵션 물량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은 풋옵션 매도 중심의 양매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하방 경직 효과를 만들고 있고요. 상승도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풋옵션 매수 중심의 양매수를 보이기에 외국인은 포지션 세팅이 되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굳이 강하게 망가뜨릴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급등 쪽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추세는 그래도 상승 후 횡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을 현재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8월 1일 급락 이후에 반등, 자, 여기 그 다음 8월 20일 급락 이후에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출현하기가 쉬웠습니다. 전년 대비 굉장히 빠른 반응으로 터닝 하잖아요. 포지션 세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에서 지금 개인 매수 기록을 보이고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위클리 풋옵션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은 24년 8월 5일은 157억으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때는 약 10%의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들의 풋매도가 너무나 크게 풋옵션 가격이 올라오니까 대형 손절이 나온 거예요. 이때 310 풋옵션 같은 거 막 0.01짜리가 막 몇백 배 올라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개인들은 풋매도를 손절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요건 이제 위클리였고, 월물에서 방금 전에는 이제 310은 월물입니다. 당시 월물 풋매수가 1206억이나 발생한 것도 대형 풋매도의 정점에서 손절을 크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내용을 참고하시려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어떻게 박중사 16년을 검색하면요, 나오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16년 동안 개인들의 이 옵션, 풋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 풋매수를 많이 했던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1년 8월 19일에는 98억 원의 위클리 풋옵션 개인 매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또한 2% 이상 하락장으로서 개인들의 풋매도가 손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22년 1월 27일에도 86억 원의 거래가 있었는데, 개인 풋옵션 매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3.7%대의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정점이었고요. 그 하락의 정점이었고, 이때도 풋매도 손절이 추정됩니다. 자, 그럼 매도 포지션을 손절한 것을 제외한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 자체 베팅이 금액이 많았던 날은 오늘이 그래도 타이 기록을 세운 날입니다. 장중에는 이제 최대 78억으로 기록을 세웠었지만 결국에는 46억으로 줄어들면서 종가 기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위에 손절 대신 베팅으로는 46억 타이 기록입니다. 하락장 혹은 폭락장의 개인 풋매도 손절을 위해 풋매수 청산으로 금액이 올라온 것을 제외한 상승장에서의 개인 풋매수 금액으로는 기록적인 날이었죠. 장중 최대 기준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 이동 추정 범위 80% 확률이 결제 시에 깨졌어요. 하단만 제한이 걸린 채 천천히 우상향 장세가 지속되었고요. 마지막에 432.5의 위클리 풋옵션을 금융투자가 개인 물량을 일부 뺏어가면서 432.5를 결제 시에 결국에는 결제를 시켜서 이탈시켰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수급 현황은 1시 56분과 2시 49분에 체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동시효과 432.59에 진입해서 마지막 금융투자의 풋배팅에 의해서 431.81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32.5 위클리 풋옵션이 0.34로 진입해서 0.69로 결제가 됐는데 종가 대비 2배가 결제된 거지만 오늘 아침에 고점이 5.87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대부분 여기서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고집을 했던 옵션이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를 432.5 중심으로 개인 콜풋 매수 양매수가 들어갔었고요. 막판에 금융투자의 풋 매수가 개인 풋이 다 죽은 자리에서 일부 잡아먹으면서 하락을 시도했던 거죠. 종가에 삼성전자를 한 2,300원 누르면서 69,600원으로 종가 결제시키면서 하락을 시켰던 거죠. 그게 다시 대체거래소 시간에 올라왔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약 1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매수 실패로 엔비디아 베팅 양매수 실패로 손실 본 것을 장중에 상승 결을 태워가지고 풋옵션 매도로서 만회를 한 거죠. 개인은 55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더 손실이 컸는데 마지막에 좀 만회됐어요. 기존 콜옵션 녹았고 당일 풋옵션 녹으면서 대량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는 양매도 포지션을 적절히 그리고 오늘 콜옵션을 장 초반에 그리고 마지막에 풋옵션 공략으로 모두 다 성공하면서 45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46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821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9월물 단독 매도가 약 6천억 정도 나왔고요. 장기 선물 매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중립화에 가까워졌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KRX 기준 683억 매도가 나왔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7,89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6.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290억을 매도했습니다. 중기 추세 밑각 상승 계속하고 있는 거 체크하고 있죠. 변동성 지수는 3.3% 하락한 19.31로 마감했고요. 하단 이평 지지에 이제 이제 근접했고 이제 겹쳤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는지 아예 이탈로 넘어가는지 이탈로 넘어가면은 상승장이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평에서 이제 딛고 올라서면은 이제 급락장이 한번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날이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대로 태웠으면 대중과 반대로 타는 연습을 했다면 타는 모습을 보였다면 상당히 쉽게 목표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이 오전 마지막 2시 반이 되기 전까지는 뚜렷했기 때문에 결을 잘 태우는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쉬운 날이 사실 또 없을 정도로 편안했던, 다만 이제 느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까다로움이 있었을 정도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개미들처럼 올라가면 풋옵션 모아야지, 풋옵션 계속 매집해서 한번 크게 떨어질 때 수익을 내야지, 기존에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몇 번 살려줬기 때문에 이 기억에 이 경험에 또다시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사구다시, 섰다해서 우리 사구판 다시 있죠? 그렇게 판돈을 키워가지고 한 방에 수금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은 개인들 55억만큼 시장이 수금해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돈을 키워서 싹 다 가져간 거죠. 콜옵션 일부 가져가고 풋옵션 오늘 베팅했던 거 거의 다 뺏어가는 그런 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을 태우는 매매, 개인들이 물타기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장의 결을 타는 매매가 중요함을,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내 타점을 잡는 매매, 확인하고 접근하는 매매, 그리고 먼저 장 초반에는 먼저 접근을 했으면 일단 선조치 후 수급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매매가 필요함을 오늘 모두 알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반드시 복귀를 꼭 해보시고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에 올려주신 분들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직도 가입 안 하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요,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으시고 합류하셔서 직접 매매일지도 작성해 보시고, 또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많은 매매일지들을 공부하면서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도 한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